뜨거웠던 서울 집값 빠르게 식는 중 강남 성동 동작도 줄줄이 꺾였다.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그래서인지 중랑구도 집값이 떨어지겠는데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을 보면 이런 기사들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중랑구 단지들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랑구 인기 단지들도 가격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보면 층수나 방향, 조건이 아쉬운 매물이 많고 전세 매물도 2주 전에 비해 2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면 무조건 유리한 시장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데요. 싸져 보이는데 막상 잡을 만한 물건은 아니고 기다리자니 놓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이 불안한 시기라고 보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하나 생각하시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서울 안에 신축 공급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랑구 안에서도 더 크게 갈릴 거라고 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가 보기엔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가격만 보고 들어가면 나중에 가장 아까운 건 돈보다 시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구간은 싸게 샀느냐보다 나중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물건을 골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괜히 한번 잘못 들어가면 2, 3년, 길게는 그 이상 심리적으로 버텨야 하는 시간이 시작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랑구 집값 흐름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무슨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중랑구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봐야 하는지 판단 기준이 조금 더 선명해지실 겁니다. 최근에 중랑구 가격을 지켜보시는 분들이 가격을 보면 왠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부동산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도 집값과 전셋값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기다리면 더 싸질 것 같기도 한데 현재의 흐름을 보면 기회를 놓칠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기사 몇 개, 문자 광고, 이야기 몇 개만 듣고 괜찮다, 별로다 판단하시면 안 되세요.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 아니라 남의 말에 내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기준은 정리하고 움직이시라 추천을 드리는데, 첫째, 얼마나 보유할 계획이신지, 둘째, 지금 자금 구조가 무리 없는 상태인지, 셋째, 비교 중인 단지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매물은 늘고 있고 호가도 몇 억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망이 맞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월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잖아요. 멈추자니 불안하고 들어가자니 더 불안한 구간이 지금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중랑구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1월에는 212건 계약이 나왔고 2월에는 현재까지 202건 계약이 나왔습니다. 2월에 거래가 예상보다 많다라는 느낌이 들고, 뒤에서 보시겠지만 거래 가격도 나쁘지 않다도 느껴지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 하락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시간을 갖고 더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랑구도 실거주 수요가 꿋꿋한 지역이라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단지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서울의 신축 공급 부족과 양극화 현상, 거기다 전월세 매물 부족 이슈가 분위기가 반전되는 순간 멈칫했던 수요가 특정 단지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서운 건 급등이 아니라 멈췄던 수요가 갑자기 한쪽으로 몰리는 순간인데요. 이런 현상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랑구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시질 않으셨으면 좋겠고, 2020년 7월 입주한 면목동에 위치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84 매매 거래를 보시면 3월 12일에 110동 28층 물건이 14억에 거래가 되었고 3월 8일에는 105동 1층 물건이 13억 3천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2월에는 화도 나왔고요. 전세 가격도 보시면 1월 30일에 111동 19층 물건이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 갱신 거래가 있어서 가격이 안 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평균으로 계산해서 보면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단지 전세 물건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1000세대급 전용 84 타입의 전세 매물이 이가에 올라와 있는데요. 반면 매도 호가를 보면 매물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평균 호가가 낮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울 강남이나 성남처럼 과연 2억 3억 호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랑구의 전체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KB 매매 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는 0.154%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에 비해서 0.273% 올랐습니다. 중랑구는 매매 지수도 전세 지수도 오름폭이 눈에 띄는데요. 물론 매도 매물은 늘고 있고 최근 조정이 된 단지도 나오고 있어서 하락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2005년 입주한 153세대 규모 단지 신내동 우남푸르미아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3월 17일에 101동 5층 물건이 6억 7천만 원의 거래를, 작년 10월 13일에는 102동 1층 물건이 6억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거래가도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고 매도 호가도 이에 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도 보시면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심각한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 중랑구 부동산 시장을 접근하실 때 초반부에서 설명해드린 세 가지 기준이 모두 맞는 분이라면 계획대로 움직이셔도 되고, 두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단지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한 가지만 맞는 분이라면 지금은 들어가는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니다. 만약 정밀한 검토 없이 계속 관망하고 있겠다 생각하신다면 이번 조정 기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오히려 접근이 쉽지 않은 단지들도 생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중랑구도 실거주 수요가 꿋꿋한 동네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전세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이후의 스텝이 어떻게 될지까지 계속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어디냐면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 정보, 급매 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07년 입주한 만 사실 지금 시점에 이 단지에도 거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중랑구의 가격이 오르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싸게 내놓으려고 하는 저희는 그 정도는 힘들 거라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전세가는 확실히 오르진 갱신 거래가 많기 때문에 상승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감엔 올해 중랑 해모로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단지 매매 물건은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평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2억은 떨어져야 살 거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그 다음으로 보셔야 할 게 장기적인 흐름인데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